구성요건의 개념. 구성요건은 법률이 규정한 범죄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실적 요소를 사실적 말한다. 요소. 이는 뭐 행위의, 했어? 아까 이제 뭐 했어? 이는 행위의 외형적 요소와 내심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외형적 요소는 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며 내심적 요소는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 즉 고의나 과실을 포함한다. 넘겨서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사기 한번 읽어볼게. 나머지 시간 나는 사람들은 내가 읽어주지 않은 것도 읽으면 돼요. 내가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간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형법 제347조 사기 1.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됐고 사기죄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이스 피싱 자체가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그 교사범, 정범이나 방조범 이쪽 얘기 좀 해볼게요. 교사범.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형법상 공동정범과 구별되는 중요한 범죄 행위다. 법적 규정. 교사범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다. 31조 읽어볼게요. 형법 제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동일한 형.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음모 예비. 그러니까 음모 예비는 다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해요. 살인 음모 예비는 처벌해요. 근데 폭행 음모 예비는 처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죠? 약한 범죄는 음모 예비를 처벌하지 않고 음모 예비를 처벌하는 범죄도 있고 안 범죄도 있어요. 국가 전복 같은 경우는 처벌해요. 3번.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함과 같다. 자, 쟤 좀 죽이고 와. 싫은데요? 쟤를 죽이고 와는 이따면 교사범이에요. 음모는 된 거죠. 실행을 안 했지만. 자, 교사범의 구성 요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 주관적이 있는데 1번 교사행위가 있어야겠죠? 교사행위는 타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행을 결의하도록 유도. 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권유나 충고로는 부족하다. 쟤를 죽이는 게 좋지 않겠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쟤를 죽여.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쟤를 죽여. 이거 좀 죽여줘. 꼭!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 저 새끼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게 은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는 슬쩍 얘기한 것도 교사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가 있다면 그리고 직업이 그런 직업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사의 효과.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즉, 교사를 받은 자가 실제로 범죄를 결의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교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 음모는 성립하더라도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겠죠. 고의, 주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 교사범은 고의범이므로 교사자는 타인이 범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져야 한다. 이는 교사 행위와 범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포함한다. 교사범의 처벌. 형법 제31조에 따라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방조범.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하는 자를 의미하며 방조가 뭐죠? 도와주는. 교사는 시키는. 이는 형법상 종범의 한 형태다. 방조범의 성립 요건, 법적 규제, 주요 판례 등을 통해 방조범의 법적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32조.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줄여준다. 방조범의 구성 요건.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객관적 요건. 정범의 존재.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범이 존재해야 한다. 정범이 존재 안 하면 도와줄 사람도 없죠. 정범은 있어야 돼요. 즉 방조자가 방조한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었어야 한다. 방조행위.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물리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보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고의. 방조범은 고의범이므로 방조자는 정범이 범죄를 실행할 것을 알고 이를 지원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져야 한다. 알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는 방조행위와 범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포함한다.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범죄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방조범과 공범은 이중적 고의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읽어볼게요. 방조범의 이중적 고의. 방조범, 교사범의 이중적 고의. 이중적 고의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으로 두 가지 고의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는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 아까 얘기한 거죠.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정범의 범죄에 대한 고의. 내가 방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정범의 범죄도 알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범죄가 다 있어야 방조범이 된다는 거죠. 1번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 방조범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해야 한다. 이는 방조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를 의미하며 방조자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내가 도와주는 게 실질적으로 범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정범 범죄에 대한 고의. 방조범은 정범이 범죄를 실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방조자가 정범의 범죄 계획과 실행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조자는 정범이 실행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 방조범과 교사범의 차이는 형벌 감경. 시킨 놈은 같지만 이건 다르다. 자,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정범과 공범의 규벌은 형법상 범죄 실행에서 책임과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자를 의미하며 공범은 정범을 도와 범죄를 성립하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고찰에서는 정범과 공범의 규벌에 관한 객관설, 주관설, 기능적 행위 지배설 등의 학설 대립과 대한민국 법체계에서의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학설은 넘어가고요. 고의.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정범과 공범의 규벌은 형법상 범죄 실행에서 책임과 처벌의 정도를 넘어가고요. 결정하는 잘못 들어간 거고. 자, 여기서 내가 얘기했죠. 학설 대립,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요거 좀 넘어갑시다. 잘 볼게요. 잘 보세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대해 형법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들 학설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용인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이걸 용인해. 그럼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면 죄를 죽일 수도 있어. 술을 계속 마셨어.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인식 있는 과실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가 된다는 거고. 용인하지 않아. 그러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는데 에이 막자. 이거 되게 어려워요.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먹어.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고 이게 미필적 고의는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 같은 경우 보면 음주운전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없는 거죠.
술을 먹었을 때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 죽일 수도 있는 거지. 인식 있는 과실 정도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과실이죠. 가능성설. 가능설설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 밀필적 고의가 성립하고 그와 같은 인식이 없었던 경우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본다. 쭉 넘어서 대부분의 판례 볼게요. 용인설을 취한 판례 대법원 1987년 1월 20일 선고 우리나라는 용인설이네요. 85도 221 판결에서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한 경우 밀필적 고의로 판단했다. 자, 넘어가고 이거 됐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나중에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것을 요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미필적 요거만 잘 봅시다. 요거 나올 것 같아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의 고의를 의미한다. 자, 범죄 구성 요건이 실현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 완전한 고의는 아닌데 고의가 있긴 한 거야. 이는 구성 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히 인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하는 경우로 고의의 의지적 요소가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라 할 수 있다. 찌르면 죽는다. 이거는 고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찌르면 죽는다. 너 죽이기 위해서 찔렀다. 이거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밀필적 고의는 이 정도까지 고의는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한테 지금 감기약을 10알을 줬는데 20알을 주면 죽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면제를 얘가 2알을 줬는데 5알을 넣어주면 죽지 않을까? 수면제 좀 더 줘. 먹어라. 여기 이 정도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명확하게 죽이려는 의도가 있던 거 아닌데 이걸 더 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요거 달래니까 줄까? 이거 뭐죠? 미필적 고의죠.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은 구성 요건적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익 침해를 내적으로 거부하거나 결과의 불발생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또 수면제를 5알 더 달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을 거야. 뭐라고요? 죽지 않을 거야. 이게 뭐죠? 인식 있는 과실. 근데 죽었어.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도 있어. 이건 미필적 고의. 에이, 이 정도로 죽지 않을 거야. 달래면 죽긴 주는데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에이, 죽지 않겠지. 안 죽을 거야. 이게 뭐죠? 인식 있는 과실. 죽을 수도 있어. 좀 먹어봐. 그래. 이건 뭐야? 미필적 고의. 여기서는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구별 기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대해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 가능성설. 이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때 지금 봤다고 해서 더 많이 익숙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미필적 과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뭔지 알고 대부분의 학설은 판례는 용인설. 용인설만 읽어볼게요. 용인설, 판례. 용인설은 행위자가 구성 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거. 그래, 그냥 하자. 이거. 이를 미필적 고의로 가능성은 인식했으나 용인하지 않은 경우 인식 있는 과실로 본다.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수면제 5알 추가. 죽을지도 몰라. 죽겠다. 이게 뭐죠? 미필적 고의. 안 죽을 거야. 뭐죠? 인식 있는 과실. 용인했고 용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이해됐죠? 그래서 용인이란 결과 발생을 내심으로 승낙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태도 또는 결과 발생을 목표로 의욕한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결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사건이 용인설이 적용됐다. 삼풍백화점 이 사건 때 내가 이제 삼풍백화점에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팔고 다 무너졌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천장에서 툭툭툭툭 이상한 소리가 났다라는 거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징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든 그 높은 사람들이 가 봤을 때, 야, 이거 무너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무너지게 하겠어? 무너질 수도 있긴 하겠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그러는데, 과실범은 처벌 기준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고의가 있어야 처벌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내도 수리를 안 했으면 건물 붕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죠. 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다? 그럼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선장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안 하는데 배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구조활동을 안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죠. 직접 거기는 애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선장이. 근데 내가 활동을 안 하면 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안 했으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해서 선장이 이제 엄청나게 큰 죄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뭐